여러 기기의 파일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이걸 클라우드 회사 안 거치고 그냥 내 기기들끼리만 안전하게 동기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아, 네. 많죠, 요즘에. 마침 보내주신 자료들이 딱 싱크띵이라는 오픈소스 도구를 다루고 있네요. 네. 이게 중앙 서버 없이 기기들이 직접 통신하는 방식이라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싱크띵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또 뭐가 좋고 뭘 좀 조심해야 하는지 보내주신 자료들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죠.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중앙 서버가 없다는 점이네요. 그죠? 데이터가 오직 내 기기에만 저장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하고 가장 다른 점이죠. 특정 회사 서버에 데이터를 맡기는 게 아니라 사용자 기기들끼리 직접 주고받는 이제 P2P 방식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데이터는 내가 직접 통제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 P2P. 이게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네. 단순히 저장뿐 아니라 기기 간 통신도 전부 TLS, 그러니까 전송계층 보안이라는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고요. 아, TLS. 네. 강력한 거죠. 네, 강력하죠. 그리고 각 기기는 또 고유 아이디로 식별되니까 허락되지 않은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클라우드 회사를 믿는 대신에 내 기기들 연결 자체를 암호화로 신뢰한다. 이런 식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거의 내 기기끼리 비밀 통로로 연결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비유하자면 그렇죠. 파일이 바뀌면 이걸 실시간으로 딱 알아쳐서 다른 기기에 바로바로 반영한다니 편리하긴 한데 자료 보니까 이 과정에서 CPU 사용량이 좀 늘 수 있다고요. 아, 네. 그 실시간 감지를 위해서 보통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파일 변경 알림 기능, 리눅스의 이노티파이, 맥의 FS 이벤트 같은 걸 쓰거나요. 네. 아니면 주기적으로 파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폴링 방식을 써요. 아무래도 계속 파일 시스템을 지켜봐야 하니까 CPU 자원을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죠. 그렇겠네요.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네, 또 한 가지, 인터넷 너머에 있는 기기랑 연결할 때 이게 직접 연결이 잘 안 되면 가끔 릴레이 서버라는 중계 서버를 거치기도 하거든요. 아, 릴레이 서버요? 네, 이때는 데이터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좀 돌아서 가니까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아하. 직접 연결이 어려울 때 쓰는 우회로 같은 거군요. 그럼 혹시 이거 속도 저하를 피할 방법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만약 내부 네트워크, 예를 들어 집안의 기계들끼리 동기화할 때는요,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각 기기의 IP 주소를 직접 설정해주면 돼요. 아, IP 주소를 직접요? 네, 그러면 릴레이 서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빠르게 통신할 수 있죠. 결국 사용 환경에 맞춰서 약간의 편리함과 성능 사이에서 최적의 설정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이게 장단점이 확실하네요. 장점은 역시 강력한 보안,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오픈소스라서 투명하다는 점. 맞아요. 그리고 윈도우, 맥, 리눅스, 안드로이드, 다양한 운영 체제를 지원한다는 거고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3-2-1 백업 규칙 같은 거 실천하거나 나스랑 파일 동기화하는 데도 유용하겠어요. 네, 활용도는 정말 높죠. 하지만 iOS 지원이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점. 물론 모비스 싱크 같은 유료 대안 앱이 있긴 합니다만 아, 유료 앱. 네, 그리고 아무래도 드롭박스 같은 그런 서비스보다는 초기 설정이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건 단점이죠. 확실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사용자가 직접 다 통제하는 만큼 설정 하나하나에 대한 책임도 따르는 거고요. 특히 파일 삭제 권한 같은 건 정말 신중하게 설정해야 하고요. 아, 삭제 권한 중요하죠. 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싱크싱으로 동기화하는 폴더라도 별도의 백업은 꼭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백업은 필수군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공식 안드로이드 앱 지원이 중단되고 싱크싱 포크라는 대안이 언급된 것도 참고하실 만한 변화고요. 아, 안드로이드 앱 관련해서 그런 변화가 있었군요. 혹시 컨테이너 기술, 그러니까 도커 같은 거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옵션도 있나요? 네, 다행히 소스에 도커 이미지 사용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docker-cmtwml 파일을 이용한 설정 예시가 있던데 그걸 활용하면 필요한 네트워크 포트들 있잖아요. 네네, 웹 UI 접속용이나 동기화용 포트 같은 거요. 네, 그런 거나 데이터 저장 폴더 연결 같은 걸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 편리하겠네요. 물론 싱크싱 말고도 비슷한 P2P 방식의 상용 솔루션인 레실리오 싱크도 있고요. 직접 서버를 구축하는 오픈소스인 넥스클라우드, 오운클라우드, C파일 같은 대안들도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좋겠죠.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네요.
결국 싱크싱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내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싶을 때 정말 강력하고 유연한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의 공부와 설정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만큼의 통제권과 프라이버시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싱크팅의 작동 방식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장단점, 그리고 대안들까지 꽤 폭넓게 짚어봤습니다. 네, 정말 유익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탈중앙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싱크싱처럼 사용자가 데이터 주권을 직접 갖는 기술이 단순히 파일 동기화를 넘어서서 우리 디지털 생활 전반에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